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한국 박스오피스 파묘 5,800만 달러 달성, 둔2 제압이란 제목의 미국 버라이어티 기사와 인도네시아 기사, 그리고 이 영화를 해외 극장에서 열심히 보고 있는 중국 관람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최대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 기사의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파묘가 둔2를 제압했다.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히트를 하고 있는 둔2가 한국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에 충격을 받은 제목입니다. 또 인도네시아 기사는 11일 만에 인도네시아 관람객 100만을 돌파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어제 하루 관객 20만을 넘기며 11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파묘는 국내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장지영 감독의 오컬트 영화 파묘가 지난 주말에도 흥행 독주를 이어가며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11일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 8일부터 10일 사흘간 127만 5천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누적 관객 수는 804만여 명으로 지난해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른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빨리 8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옮기게 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이라는 소재를 대중적으로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티모테 샬라메 주연의 SF 영화 둔 파트 2는 지난 주말 29만 2천여 명을 모아 2위에 올랐고 누적 관객 수는 128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3위는 8만여 명을 모은 환타지 영화 원카로 지난 1월 말 개봉한 이 작품은 장기 흥행에 성공하며 누적 관객 수 340만여 명이 됐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연출하고 엠마 스톤이 주연한 신작 가여운 것들은 3만 8천여 명을 불러들여 4위로 진입했습니다. 어린이 애니메이션 브랜드 이발소 셀럽인 베이커리 타운과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의 페스트 라이브즈는 각각 5위와 6위였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예매율 1위는 35.4%를 기록 중인 둔2입니다. 파묘가 31.9%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한국 관람객이 800만이 넘어서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꽤 이 영화를 많이 본 듯합니다. 중국 최대 영화 드라마 평가 사이트 더우반에 댓글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중국 평가 댓글 옆에 국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국이 가장 많고 싱가포르, 대만, 몽골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적판이 올라오지 않는 듯 보이고 대만이 개봉을 했기에 조만간 해적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파묘를 해외 극장에서 관람한 중국 관람객 반응입니다. 언젠가 이 영화를 연구해서 우리 것을 스스로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향효과 장면이 무서운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내서 한밤중에 보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에게 전화하면서 집에 걸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본토 IP의 댓글은 허세인가요? 보지도 않고 폄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고 나니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신 영화가 너무 즐거웠어요. 어쩜 이 주술은 중원에서 전송되었고 호랑이가 누워있는 땅에서 배우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 스토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어 속편을 만들 여지가 있네요. 이도현, 김고은 이 멋쟁이들은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너무 재밌다. 정말 잘 만들었다. 곡성보다는 못하지만 영화관에서 한국 공포영화를 처음 보는데 실망하기는커녕 놀라웠어요. 이 영화의 페이싱 디자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항일 영화 분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용두삼이 컨셉은 다 좋은데 줄거리가 좀 늘어납니다. 작가가 귀치 등을 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보고 난 후 가장 큰 느낌은 매스컴입니다. 한국인은 무엇이든 훔치고 우리 한차를 훔쳐서 홍보합니다. 3.5점 중간 부분과 클라이맥스 부분도 괜찮네요. 사실 이야기도 좋습니다. 한국인의 시청각 언어는 정말 좋습니다. 중국이 이런 주제를 촬영할 수 있다고 해도 결과가 한국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까지만 해도 꽤 무서웠는데 그러다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한자를 쓰는 한국인이 됐습니다.
나쁜 영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혀 무섭지 않다. 파미와 사무라이의 결전이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이다. 풍사 위초를 결합한 항일 드라마, 좀비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이용하다니. 한국 개봉 18일 만에 엄청나게 흥행하며 관객수 800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은 괴물 영화의 메인 주제를 이끌고 문화를 통해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경영하며 역사를 다시 쓴다. 나는 울음소리에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특히 마지막에 일본 노인이요. 그땐 정말 무서웠는데. 김고은 연기 잘한다. 별 5개 주겠다. 미신 영화가 아니라 역사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하늘에 돌고 있던 커다란 불덩이가 정말 웃겼어요. 캔버스를 신고 있는 김고은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2시간짜리 영화가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다. 소재가 참신하다. 여주인공의 실력이 폭발적이다. 곡성만큼 좋지는 않지만 한국 공포영화를 영화관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실망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쾌하게 놀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한국 영화 중 하나,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좋은 스토리, 시청해야 합니다. 좋은 영화, 흔한 엔딩은 아닙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해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좋아요. 시각적으로 스릴이 잘 전달됐네요. 10점 만점에 10점. 지금까지 최고의 2024년 한국 초재연 영화. 유령 영화가 메인 테마인데 국내 창작자들은 참고로 삼으시길 추천드려요. 중국에서는 언제 출시되나요? 중국은 수년간 한국 영화를 소개하지 않는다. 예전에 어디서 봤는지 잊어버렸는데 대만 곳곳에서 땅에 박힌 쇠못이 발견됐고 그것도 일본인이 박았다고 합니다. 몸에 글씨를 써 악기를 쫓는 것도 일본 소설을 흉내낸 풍습인데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불교 경전을 베꼈고 한국은 도교 경전을 베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교와 도교는 한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아직도 한반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한국 승려들이 법을 구하러 중국으로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 화해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일본에 저항을 고집하고 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반응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폄하하고 싶고 또 극찬하고 싶고 일제의 만행을 한국과 비슷하게 당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조금은 느끼는 게 있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